거리 뷰를 한번 볼까요? 요 건물이네요. 요 건물 굉장히 높죠. 지도에서 봐도 여기 바로 붙어 있습니다. 10초 컷. 네, 10초 컷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뚝섬 한강공원. 이렇게 한강에 가깝다면 주말이나 이럴 때 한강에서 좀 여유로운. 안녕하세요. 꼬꼬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님. 네, 지하철역 근처에 살면 편하잖아요. 엄청 편하죠. 그렇죠. 지하철역 근처에 왜 오피스텔들 많잖아요. 그쵸. 그 오피스텔들 월세 한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네, 알아요. 역시 방을 구해본 경험이 있어서 역에서 30초 세대 수도 좀 많고 좀 의리의리한 오피스 건물에서 살고 싶다. 네, 제가 서울 첫 생활을 그런 데서 해봤었는데요. 120만 원 들더라고요. 한 달에? 관리비까지 다 합해서. 그쵸. 뭐 너무너무 비싸죠 사실은. 그죠? 그만큼 편리하긴 한데 또 거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다룰 주택은 역에서 30초 거리인데 기존 임대료의 거의 반의 반값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안심주택 공고가 떴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이 청년 안심주택이 많은 분들께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알고 계신 주택이에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여기에서 가깝구나 라는 게. 자, 공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 접수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올해 11월 25일에. 그래서 입주는 내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이제 입주를 진행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공급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총 581세대가 공급이 돼요. 자, 그런데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신규 공급이 468세대 그리고 재공급이 3세대예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신규 공급은 신축 첫 입주하는 건물인 거고요. 재공급은 이미 이제 입주해 계시던 분들이 뭐 퇴실하신다던가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신축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첫 입주 얘기만 들어도 좀 설레잖아요. 네. 자, 첫 입주하는 청년 안심주택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택 여기 보니까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주택이네요. 루미노 816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에서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이제 청년 주택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면 3호선 라인 끝자락이죠. 네. 근데 연신내역이 최근 들어서는 예전보다 더 위상이 좀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왜요? 연신내역에 GTX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GTX 들어봤죠? 네. 지금 이제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연신내역에 이제 GTX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요? 삼성역까지 부정거장.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가는 거죠. 와, 강남 10분 그쵸. 출퇴. 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입지다. 자,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3호선을 타고 많이 좀 내려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경복궁 쪽, 광화문 쪽에 직장이신 분들은 지하철 노선이 3호선을 타면은 몇 정거장 안 가도 돼요. 금방 갑니다. 뭐 경복궁역까지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가깝네요. 그래서 광화문 쪽 직장이신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자, 그리고 연신내역 주변은 또 상권이 많이 또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혼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거리 뷰를 한번 볼까요? 요 건물이네요. 요 건물. 그죠? 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큰 오피스텔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괜찮은 대규모 건물에 입주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청년 안심주택의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역까지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조금만 가면 사거리가 나올 거예요. 연신내역 사거리 나오죠? 바로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봐도 연신내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된다. 근데 오늘 다뤄볼 청년주택 중에서 얘가 지하철역에서 제일 멉니다. 우와, 다른 애들 바로. 다른 애들은 더 가까워요. 다른 애들 한번 볼까요? 밑에 태릉 입구역 이니티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지도에서 봐도 여기 바로 붙어 있습니다. 10초 컷. 네, 10초 컷입니다. 1번 출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자, 이렇게 공사 진행 중인데 이제 내년 1월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역은 바로 앞에 출구가 생긴다. 자, 여기는 오늘 다뤄볼 청년주택 중에서는 업무타운과는 거리가 꽤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불광동 본 거는 그래도 이제 광화문 쪽에서는 가까웠는데, 자, 여기 공릉동이라는 지역은 광화문 쪽, 종로 쪽 업무타운과도 좀 거리가 있고 강남 쪽과도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지하철로 한 번에 이동은 가능해요. 여기서 뭐 6호선을 타면 용산 쪽으로, 7호선을 타면 강남 쪽으로 또 바로 출퇴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괜찮은 입지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랑천이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지 여건도 또 괜찮은 청년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길동 쪽에 세대수가 꽤 많은 또 청년 주택이 나와요. 그래서 길동생활 A, 길동생활 B동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가 지금 공급 규모로 봤을 때는 신축 4개의 청년주택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규모가 크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도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죠. 자, 로드뷰를 한번 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역은 바로 조금만 가면 지하철역이 있다. 자, 여기는 아쉬운 부분은 5호선만 좀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5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종로 쪽이나 여의도 이쪽이 직장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 같은 경우 오히려 뭐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 5호선 타고 8호선으로 환승을 하면 강남. 잠실 쪽이 가깝죠. 그리고 잠실에서 또 강남은 바로 옆이니까 오히려 이제 강남 쪽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택이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강동역이나 천호역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청년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볼 것 같은 청년주택입니다. 건대 입구역 더 포디엄 830이라고 돼 있네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건대 입구역 2호선, 7호선 환승역과 바로 붙어 있는 청년 주택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게 제일 좋네요. 제일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건대 입구역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가는 곳인데 그만큼 뭐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편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뭐 롯데백화점, 이마트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뚝섬 한강공원. 이렇게 한강이 가깝다면 주말이나 이럴 때 한강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또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분들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주택 이렇게 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제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거고, 7호선 타면 이제 자양역,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이 청담역, 두 정거장만 가면 청담동이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재공급 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113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입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마포구 서교동, 서초구 서초동, 용산 한강로, 사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재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들이 있으니까 재공급하는 물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재공급하는 건물들 보시다 보면 여기 쉐어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쉐어형은 뭐냐면,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방은 따로 쓰는데 나머지 공간들은 같이 쓰는 거예요. 룸메이트. 그렇죠. 룸메이트죠. 그래서 침실은 따로 사용하되 거실, 주방, 화장실은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쉐어형은 친구랑 같이 2인 1팀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랑도 살면 그렇죠. 되겠네요. 친구랑도 할 수 있지만 동성만 가능하다. 남사친 여사친상 안에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뭐 나는 좀 혼자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 쉐어형으로 같이 살다가 한 명이 나간 경우에 하나가 빌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름 있는 시공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시공업체들이 뭐 한양산업개발, 이랜드건설, 효성중공업, 호방건설, 롯데건설, 아무래도 규모나 건물의 퀄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임대료가 구분이 돼 있어요. A, B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B는 지금 시중 시세의 50%란 말이에요. A는 훨씬 더 싼 거잖아요. 그래서 B보다 A가 더 싼데 왜 싸냐? 소득 수준이 좀 낮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건대 입구역 더 포디엄 830 청년, 신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 20A 타입이 아까 이제 임대료가 A, B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2, 3순위여서 B군에 해당이 된다. 자, 임대 보증금이 6,175만 원, 임대료가 27만 3천 원. 대단하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좀 더 큰 호실들이 공급이 됩니다. 41제곱미터, 42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B군이다 라고 하면 보증금을 1억 1,875만 원을 내면 월세가 52만 4천 원이다. 그렇게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거죠. 건대 입구역 주변에 신축
빌라 방 2개짜리 이런 거 전세로 구하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최소한 3억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월세로 구하려고 해도 월세가 뭐 100만 원 당연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의 반값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임대료 조건이 괜찮다. 자,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도 한번 볼게요. 자, 청년이랑 신혼부부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청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임대 기간은 2년. 우리가 보통 2년 계약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 자격이 충족되는 한 내가 이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혼부부도 기본적으로는 6년이에요. 신혼부부인데 무자녀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년이랑 마찬가지로 6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때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전에 봤던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애 1명 더 낳으면 10년 더 살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뭐 6년만 산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기회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구님, 근데 여기가 저렴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보증금이 6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6천만 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이제 목돈 마련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상호 전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 보증금의 5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 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보증금이 올라가면 전세 대출을 아직 그렇죠.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올리고 내 월세를 낮추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가 더 유리한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대출을 좀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월 수입은 괜찮은데 당장 목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자,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또 이제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네. 청년 계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되고, 직장에 꼭 재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대학생도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 순위별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청년 계층 같은 경우에 1순위, 2, 3순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순위는 지원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정부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1순위고, 이제 1순위가 아니시다라고 2순위나 3순위로 빠지게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 우리 부모님의 소득을 합쳐서 이제 좀 낮은 편이다. 부모님도 소득 수준이 낮다. 그러면 2순위고, 나는 소득 수준이 낮은데 부모님은 소득이 높다. 그러면 3순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따로 사는데도 부모님이랑 소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뭐 지방에 살고 있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을 다 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라고 돼 있죠.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을 보면 100%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18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5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3인 가구면 72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순위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소득이 이제 100% 이하면 되니까, 내 소득이 여기 이제 418만 원 이하다. 그러면 3순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산 기준도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이하, 이런 자산 기준이 있고요. 자,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자산 기준을 따지는 거니까, 이제 총 자산이 2억 7,300만 원 이하, 그리고 개별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이런 자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자격이 된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혼부부 계층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혼부부가 조금 복잡해요. 공고일 현재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여기 아래쪽 신청 자격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자격 중 하나에 이제 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자산 기준도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청 자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고일 현재 이제 혼인신고한 지 7년 아직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나중에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신 분들, 신생아 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된다.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도 가능하다.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순위별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아까 청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신혼부부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경우에는 막 태어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런 분들 조금 우대해주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또 지원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뭐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3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혹은 예비 신혼부부.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이제 3순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4순위가 이제 1, 2순위에는 해당 안 하는데 이제 자녀가 6세 이하다 이러면 4순위에 해당이 되더라. 애가 좀 크면 아무래도 이제 뒤로 밀리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임대 조건이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보다 더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중 시세 30% 임대 조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애가 없는 신혼부부라고 하면 2인 가구일 거 아니에요. 50% 이하면 월 평균 소득이 324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보다 내가 이제 소득이 낮다라고 하면 낮은 임대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득 기준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70%면 4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시세의 50%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90% 이하가 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원 정도 된다. 이제 시중 시세의 50%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산 기준도 있어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신혼부부 역시 총 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700만 원 이하라는 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입 임대주택도 그렇고 이렇게 역세권 청년주택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헤매고 계실 텐데, 저희 채널에서 또 그 중에서도 알짜들만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꿀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